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의 동북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수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웬만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고사가 다 마무리될 건데, 졸업고사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입학할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어, 뭐 어떤 친구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이제 지원한 학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일반고를 이제 알아볼 텐데 그래서 본인이 조금 어디 학교를 갈 건지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싶고 특히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 혹은 본인이 가게 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할 텐데 막상 찾아보게 되면 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열매 국어학원에서는 동북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혹은 동북고 입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학생분들을 위해서 혹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동북고등학교란 어떤 학교고 그다음 동북고에서 시험을 보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인지 그다음에 여기 더불어서 그렇다면 국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저희 동북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 국어에서는 어떻게 동북고 국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목차부터 확인해 주시면 첫 번째 이제 동북고는 어떤 고등학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북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은 어떤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동북고에서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열매국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북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서울 강동구 둔촌 오륜역 쪽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일단 제일 학생들한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학업 분위기, 대학 진학률, 내신 등급.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좀 학생들이 입학 전에 가장 알아가고 싶어하는 좀 정보라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학업 분위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좀 안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어느 학교 간에 있을 텐데, 동북고등학교는 좀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북고에서 일반고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수시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정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수시 내신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학년을 지나서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도 다 같이 원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점차점차 이렇게 내신 관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학생들이 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막 이렇게 내신 공부하느라 바쁜데 쟤는 되게 여유로워 보여. 쟤는 되게 편해 보여. 라는 생각에 좀 덩달아 그럼 나도 내신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내신 관리 소홀하게 한 경우가 좀 커지는 게 동북고 학업 분위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 내신 관리를 잘 안 챙기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역으로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진학률입니다. 네, 작년 기준이죠. 2024년 4년제 진학률이 총 48%였습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서울대, 그러니까 인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이제 스카이 대학교도 당연히 있었고요. 무엇보다 동북고는 좀 이 학종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을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능 필수 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수업도 여러 가지로 다 편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준비도 할 수 있고 덩달아 정시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동북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신 등급이죠. 그럼 보통 이제 내가 동북고로 입학하고 나서 한 몇 점 정도를 받아야, 혹은 몇 문제 정도를 틀어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가능할까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동북고에선 보통 90점대 초반 아니면 시험이 조금 쉬울 경우에 중반대까지 1등급이 나오는 게 이제 동북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좀 변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내신이란 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좀 중요해요.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때까지는 거의 300명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하인 경우 없고 최소 정말 300명인 경우가 되게 동북고의 큰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2024년 신입생 애들부터 갑자기 300명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250명이 되고, 올해 2025년에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240명대로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언제나 학교 배정이란 게 확실하게 딱 알 수 없어서 좀 변수가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내년의 경우, 2026년의 경우에는 2023년 지금 이제 고3 애들이 황금 돼지 띄어가지고 학생 수가 또 가장 많은 학생 수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하게 된다면 교실에 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학생 수가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학생 수가 점차 좀 많아지면 상대평가에서도 이 비율에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1등급은 90점대 초반 아니면 80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북고는 또 특이한 게 상위권이랑 중위권의 격차가 좀 확실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콘크리트 최상위권이라 해가지고 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게, 그 학생들이 물론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한번 1등급이 되고 나서 이 1등급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북고에서는 좀 제일 좀 봐주셔야 되는 게, 1학년 1학기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학생들 자체가 내신 관리에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단단하게 잘 있지만 중상위권이나 아니면 상위권이 좀 끝자락, 상위권 턱걸이라 하죠.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성적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북고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큰 특징입니다. 일단 이 국영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서 기말고사의 좀 난이도가 많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시험이 조금 쉬웠으면 아무래도 이제 합산해서 등급을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요. 반면에 중간고사가 좀 어려웠다, 뭐 학생들 1등급 컷이 80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는 조금 평이하게, 조금 쉽게 출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좀 부담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동북고의 시험이다 보니까, 동북고에선 가장 중요한 게 기말고사 이후에 그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네, 중간고사 학력평가가 들어갔네, 아니면 중간고사에 좀 영작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포인트로 많이 들어갔네, 중간고사에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좀 더 많이 집중되었네. 그럴 경우에는 그 경향에 맞춰서 기말고사까지 이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시험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시험집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좀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국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큰데, 근데 이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개수보다는 틀린 문제 배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 문제에 3.8점짜리가 있고 4.1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3.8점짜리를 틀렸고 어떤 친구는 4.1점짜리를 틀린 겁니다. 두 학생 모두 한 문제씩 틀렸지만 대신 한 학생은 3.8점, 한 학생은 4.1점이 깎인 거기 때문에 두 학생의 차이가 0.3점이거든요. 이 0.3점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개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틀린 문제 배점까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됐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시험 문제 푸는 도중에 배점을 막 신경 쓰면서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서술형 문제 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보통 세 문제가 나와서 배점이 한 10점에서 많을 경우는 20점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동국고에서는 큰 특징이 뭐냐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빈칸 A, B, C를 뚫어놓고 이거에 대한 각각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한다면 이 세 개를 맞춰야 3점을 다 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하나를 못 쓰거나 혹은 두 개를 못 써도 그에 대한 부분 점수를 1점을 주거나 2점을 주는 식으로 되거든요. 0.3점 하나로 등급이 갈리게 되는데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1점, 2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동북고 수업을 하다 보면 큰 특징이 또 뭐냐면 동북고 학생들이 좀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가 뭐냐면 본인이 딱 서술형 문제를 보고 100% 완벽하게 다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안 써버린 경우 있거든요.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동북고에서는 어떻게든 서술형에 본인이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서술은 못하더라도 본인이 아는 만큼 60%, 50%, 하다못해 30%, 40% 가까이를 최대한으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그래야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채점을 하시면서 이 학생이 이 A라는 키워드를 썼네, B라는 키워드를 썼네, 오케이 이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1점에서 2점 혹은 1.5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풀 때는 서술형 문제에서 100%다 모르더라도 최대한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어법과 문맥의 파악 혹은 학생들의 좀 영장 능력, 서술형도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영어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고의 좀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의 좀 전체적인 수학 실력이 뛰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뛰어난 실력에 맞춰서 시험 문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영수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수학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북고 이제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보면서 동북고 국어 시험 어떤 시험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동북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문학과 문법.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와 더불어서 외부 지문, 외부 작품 분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동국고에서 정말 이 상위권 1등급을 결정하는 건 다 대부분 문법 문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고 문법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법에서는 지역적인 문법 개념 혹은 학생들의 좀 실수를 유발하는 개념 확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에서는 외부 지문, 문법에서는 지역적인 개념을 좀 더 키워드로 잡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 문학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객관식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시험 범위에 나온 작품의 유사 표현 방식을 1번부터 5번 선지의 외부 선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번부터 5번의 외부 선지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 내용입니다. 학교 프린트에 가끔씩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학교 프린트에도 없고 학생들 본인이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는 게 동북고 문학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현대시로 나왔는데 동북고의 시그니처 문제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시조 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사의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고전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게 고전 문학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고전 어휘도 나오고 한자어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부담감을 느껴서 학생들이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데 1번부터 5번 선지 5개 모든 문학 작품이 고전 문학인데 난 이걸 처음 봐. 이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지금 내가 당장 50분의 시험 동안에 분석을 다 해야 돼.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동북고 시그니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고에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학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느냐입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시험범위에 나온 문학 작품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동북고에서는 동북고 학생들한테 원하는 포인트가 너네가 암기가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느냐. 분석할 줄 아느냐, 감상 능력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문학 문제에서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은 되게 지역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융합되어서 복합되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번의 문제 보시면 단순히 의문 변동 현상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의문 변동 현상 이후에 의문의 개수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 게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개념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50분 동안 25문제 이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문제당 그럼 거의 2분씩이거든요. 근데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OMR 마킹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OMR 마킹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한 문제당 한 1.5분,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20번 같은 문제들은 거의 한 2분에서 3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시간 관리 부담이 좀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많이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문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동북고에서 동북고 학생들한테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법 개념을 단순 암기하지 말아야 겁니다. 너네가 문법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냥 단순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외 조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외 조건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동북고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문법 개념을 단순히 기본 개념만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본인 친구들 아니면 본인 가족들한테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 문법 개념에 여러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 조건들의 지역적인 개념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럼 동북고 국어는 어떻게 내신 대비해야 되냐?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고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원하는 포인트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느냐, 분석할 줄 아느냐이기 때문에 이 감상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상과 분석에 필요한 문학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한 동북고에서 이 미공지 외부 지문을 그냥 막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고등 필수 문학 작품에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윤동주 시인의 작품, 백석 시인의 작품, 아니면 정철의 고전 문학 작품이 대표적으로 미공지 외부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동북고 학생들이라면 문학 개념어와 그냥 고등 필수 문학 작품 이 두 가지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문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개념만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개념을 본인 친구들이나 본인 가족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이해도가 중요하고 단순히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기본 개념의 예외 조건들까지 되게 지역적인 개념까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 종종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연도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모의고사 첫 번째, 학력평가가 첫 번째로 이번에 시험범위 들어갔던 게 2023년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었죠. 그랬다가 작년 2024년에는 시험범위 안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또 2025년에 시험범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경향이 달라지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어떤 게 시험범위 나오냐면 화법과 작문 아니면 독서, 이 파트가 좀 주로 시험 범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가 되게 어렵다는데 괜찮을까 할 수 있겠지만, 동북고에서는 조금 화법과 작문과 독서에서 난이도를 엄청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이 화법과 작문과 독서 지문을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지문 내용만 시험 범위 내내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동북고 국어 시험 내신 대비에 이제 실력별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가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문학 개념으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설법과 반어법의 차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 비유법 혹은 시상 전개 방식 등등의 문학 개념을 꼼꼼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학력평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마다 이 학력평가의 화법과 작문, 지문 혹은 독서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의 내용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라면 이 학력평가 파트가 조금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파트에서 최대한 점수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위권 친구들은 똑같이 기본 개념, 문학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법 개념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법 개념을 단순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직접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고요. 마지막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법에서는 지역적인 개념, 예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고에서는 뭐 조사와 접사, 어미,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바꿔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5번 선지에 어간과 어미라는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간과 어미가 아니라 어간과 접사, 이런 식으로 살짝씩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문법 개념들을 조금씩 좀 변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좀 선지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다양한 외부 지문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문학 작품과 더불어서 교과서 학습 활동에도 보시면 다양한 외부 작품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분들은 보통 거기 학습 활동에 있는 외부 지문부터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 활동이 있는 외부 지문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 동북고는 출제 경향이 매번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외부 지문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도 꼼꼼하게 분석해서 기출 문제 나온 외부 지문까지 학습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이제 동북고 국어 전문학원 열매 국어에서는 어떤 시험을, 커리큘럼을 준비했느냐라는 거 생각해 좀 설명해 드리자면, 세 가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분석, 두 번째는 꼭풀 모의고사, 세 번째는 1대1 개별 관리인데, 우선 첫 번째 개념 분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당연한 소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개념 분석이 아닙니다. 동북고 맞춤 개념 분석이거든요. 동북고 맞춤이란 게 뭐냐면, 동북고 기출 문제를 보면 학교 선생님별로 여기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부터 5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 1, 2, 3, 4, 5 중에 뭐 3번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너네 학교 동북고에서는 이 작년에 여기가 시험 범위 많이 나왔었어, 혹은 재작년에는 여기서 좀 많이 출제를 하셨어 라는 식으로 동북고 학생을 위한 동북고 맞춤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 개념 분석을 활용한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우선 꼭풀 모의고사라는 게 동북고 실전 대비 시험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실전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25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다 OMR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OMR 마킹에 대한 실전에 대한 연습이 많이 없고 무엇보다 50분을 딱 재놓고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별로 하지 않고 바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실전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해서 본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동북과랑 똑같은 크기의 시험지와 똑같은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정말 동북고 국어 시험지랑 유사한 시험지로 학생들한테 40분에서 50분을 시간 주고 똑같이 이제 OMR 마킹도 해가지고 실전에 대한 연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단순히 꽃풀 모의고사가 그냥 외형만 똑같은 게 아니라 내부도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동북고에서 최대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예상 시험지를 뽑는데 그래서 이 예상 시험 문제 같은 경우 되게 높은 적중률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학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사수훈 국어 네이버 블로그 봐주시면 이제 제가 적중한 문제들 다 정리해 놨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네 정말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실전 대비와 더불어서 높은 적중률의 꽃풀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네, 소수 집중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10명만 딱 잡고 있습니다. 이 10명을 잡는 게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집중할 수 있는 딱 10명이거든요. 물론 20명, 30명 되면 좋죠. 근데 대신 20명, 30명 되게 된다면 이제 제가 학생들이 직접 케어하는 게 아니라 뭐 조교 선생님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케어 가 불가능한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딱 10명의 정원만 가지고 소수로 인원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소수로 집중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학생과 강사의 1대1의 개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시간 반의 정규 수업 외에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는데 클리닉 수업은 네, 짧게는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말 이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혹은 학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3시간까지 진행을 하면서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개별적인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이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동북고 국어 선생님인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별로 어디 파트가 좀 약한지 만약에 학생이 문법 파트가 좀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문법에 대한 추가 설명과 더불어서 문법 추가 문제를 더 주고 이 학생은 이제는 문학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문학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학생한테는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좀 심화 문제를 줘가지고 상위권을 노릴 수 있도록 하는 학생 개개인별의 맞춤 케어를 진행한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 열매국어에서 이제 11월 달에 개강하는 예비 고일 국어 특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예비 고일 국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고 학생들이라면 문학 외부 지문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이 외부 지문 대부분이 네, 고등학교 필수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필수 문학 작품들을 한 50작품 정도, 적으면 한 30작품에서 50작품 정도 할 텐데 이 작품들을 한번 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문법도 음운과 음운의 변동부터 중세 국어까지 문법 개념을 한 사이클에서 두 사이클 돌리는 상태에서 동북고 국어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예비고일 국어 특강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일은 11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고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네, 일요일날 정규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평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는 이제 학생과 1대1로 개별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개별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학생이 개별적으로 스케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좀 언제나 이렇게 개강하기 전에 혹은 이제 입학 전에 좀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하는데 좀 설명을 하다 보면 맨날 이제 제가 설명회 영상 보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릴 걸.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걸. 라는 식의 좀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동북고 국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북고 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등학교 국어 혹은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열매국어나 사수훈국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로 한번 와주셔서 봐주시면 다양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동북구 국어전문학원의 열매국어의 사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